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김유진 지음 토네이도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김유진, 미국 뉴욕주, 조지아주 두 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이자 대한민국의 새벽 기상 열풍을 일으킨 파워 인플루언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에모리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현재는 국내 모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저자의 인생에서 외로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다. 어렸을 때부터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서양 문화권에서 홀로 동양인으로 자라며 인종차별을 겪어야 했다.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에 적응하면서 외로움이라는 조각칼로 자신을 멋지게 조각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했다. 김유진 변호사에게 자기 자신은 최고의 페이스메이커이자 엄격한 선생님, 따뜻한 동반자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극복하려다 보니 뉴질랜드 전국 청소년 대회에서 1, 2등을 다투는 수영 선수로 활약하게 되었고, 매일 몇백 명이 관람하는 뮤지컬 무대에도 오르게 되었다. 로스쿨 입학 시험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을 때, 처음 치른 변호사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 주저앉고 포기하려던 그를 이끌어 꿈을 이루게 해준 것도 스스로였다. 사회생활에 적응하느라 슬럼프에 빠져있던 저자를 다독이며 인기 유튜브 채널 운영, 베스트셀러 출간, 특허 등록,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새로운 도전을 함께한 존재 역시 자신이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나만의 시간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이 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마주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도 모험을 계속하고 있다. 저서로는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0430, 타임 투 플랜, 일어나라 삶이 바뀐다가 있다. 프롤로그. 나는 혼자일 때 최고의 나를 만난다. 나는 남들이 잠든 이른 새벽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상에 도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새벽 기상을 활용해서 이번에 자격증을 땄어요. 큰 마음 먹고 출근 전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인생 2막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공부 시작했습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몸을 움직일 의욕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새벽에 운동하고 왔습니다. 내 책의 독자들은 새벽 기상으로 평소 꿈만 꾸던 일을 직접 실천하고 이뤘다고 이야기했다. 고요한 아침에 내가 만난 기적을 그들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벽 기상은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을 줬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그 시간에 혼자였기 때문이다. 나는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홀로 서기를 연습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라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나는 유학을 가느라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다. 타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걸 특권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외로움과 계속 싸워야 했다. 혼자였기에 누구도 나에게 어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면서 여기저기 부딪혔다. 그러면서 배우고 느끼고 성장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방법을 터득했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스스로 일어나는 의지력을 길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혼자 있는 것이 점점 즐거워졌다. 이 순간을 나의 미래를 그리는 도구로 활용했다. 그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더 나은 나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이 책은 이런 나의 경험을 전부 녹여낸 결과물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즐기게 되기까지 누군가 내게 해줬으면 했던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는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있다. 학생은 공부해야 하고, 직장인은 일해야 하고, 주부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다 해내는 것만으로 모자라 틈틈이 자기 개발을 하며 무언가를 더 잘하려고 한다. 평균을 넘어서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시험 점수를 높게 받고 빨리 승진하고 큰 돈을 버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이 관점에 따라 결정한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걱정과 목표, 희망사항을 보면 이 가치관이 대세인 듯하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은 스스로 무언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욕심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생각이 발전의 원동력과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잊는다는 것이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지금 목표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답을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그 꿈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면 금세 지치고 만다. 설령 목표를 이룬다고 해도 마음속에 공허함만 남을 뿐이다. 따라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 진정으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말이다. 우리는 혼자가 되어야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나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인식할 수 있다. 나를 인식할 줄 알게 되면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유 모를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진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먹는 시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나만의 시간에 나만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이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듯이 꾸준히 자신을 관리하면 마음도 단단해질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나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은 4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안 좋은 습관을 없애기 위해 과거의 나를 일부러 지우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자신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침내 나만의 시간을 즐기게 된 나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책을 한 번에 끝까지 읽지 말고 중간중간 나오는 물음에 답하며 이 책의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한다. 방금 읽은 내용을 곱씹어보고 나의 생각은 어떤지 돌아보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나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말한다.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필요로 했던 기분을 느껴보자. 굉장히 즐거울 것이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 시간에 자신을 갈고 닦는 데 능숙해지면 내면이 한층 강해져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게 해주는 집중력과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줄 의지가 생길 것이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길 것이다. 나만의 시간을 갖다 보면 평소 느껴보지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위해 일을 한다면 혼자만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나는 나만의 시간이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나만의 시간을 제공해 줄 수는 없다. 오로지 자신만이 그 시간을 선물할 수 있다. 혼자가 되기에 당신이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이 책이 당신과 함께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파트 1. 누구에게나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챕터 1. 혼자만의 시간, 나를 관리하다. 혼자가 되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새벽 기상을 하는 유튜버이자 미국 뉴욕주 조지아주 변호사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나는 매일 아침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새벽 기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보니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상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은 일찍 일어난다고 잘난 척한다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새벽 기상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시간에 밀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첫 책,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가 예상치 못하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나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고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인터뷰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의도치 않게 유명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지만 사내 변호사라는 본업이 따로 있고 원래 유명세에 큰 욕심이 없던 터라 무리해서 모든 요청에 응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혼자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나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지 않았다. 가끔 친구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거나 메신저로 오랫동안 수다를 떨어도 미리 세워둔 그날의 계획을 지키는데 큰 방해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책을 출간한 뒤로 지난 몇 년간 전화 한 통 없었던 지인들은 물론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까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늘 조용했던 핸드폰에 계속해서 알람이 울렸다. 인스타그램 DM, 유튜브 댓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물론 전화로까지 쉴 새 없이 연락이 왔다. 유진아 정말 오랜만이야. 방송 봤어. 이번 주 시간대 나 책에 사인해줘. 변호사님 축하드려요.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언제 시간 괜찮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잠시 뵀는데 혹시 다음 주 점심 식사 가능하신가요? 유진아, 내 동료가 네 팬이래. 같이 저녁 먹자. 예전에는 밥 한번 먹자는 말이 예의치레라고 생각해 부담스럽지 않았다. 언제 한번 만나자, 식사 한번 하자고 수없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그 말이 실현되는 일은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조건 약속이 성사되었다.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주고 싶어 만나자고 하는 건데 매몰차게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연락이 왔다. 지인을 통해 내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했다. 감사 인사와 함께 꼭 만나보고 싶다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어찌 답장해야 할지 몰라 괜한 고민에 빠졌다. 예전처럼 맘 편히 새벽을 보낼 수도 없었다. 책 제목 덕분에 4시 30분이 되면 약속이라도 안 든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는데 중간중간 메시지 알림이 울려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유진아, 지금 일어나 있지? 나도 네 책 보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정말 좋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어날 때 너에게 확인 문자 보내줄게. 언니는 지금 일어났겠네? 나는 이제 자려고.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싶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새벽마다 문자 메시지가 왔다.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좋은 의도로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상대방이 눈치챌 수 있도록 단답으로 회신하거나 답장을 아예 보내지 않기도 해봤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곧 해결책을 찾았다. 매우 간단했다. 눈을 딱 감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렸다. 그러자 상대방에게 싫은 내색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바로 회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끼지 않았다. 타인의 행동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억지로 답장을 보내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을 지적하고 일방적으로 나를 배려해 주길 요구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 혼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내가 혼자 있는데 익숙해진 이유.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집 열쇠를 목걸이로 만들어 항상 목에 걸고 다녔다. 하도 열쇠를 잃어버리니 엄마가 생각해낸 묘책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까치발을 힘껏 들어 문고리에 열쇠를 꽂고 아무도 없는 집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메고 있던 가방을 던져놓고 친구들이 있는 놀이터로 후다닥 달려갔다. 텅 빈 집에 혼자 있기 싫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 나는 혼자 있기를 굉장히 꺼려했다. 겁이 많기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겼다. 친구와 놀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까 싶지만 나는 유독 그랬다.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참 좋아했다. 또래 친구부터 경비 아저씨, 이웃 어르신까지 모두와 쉽게 친해졌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따랐다. 어릴 적 나의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다. 학교 친구들은 물론 학원 친구들까지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혼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게 달랐다. 언제나 나를 둘러싸던 친구와 이웃이 없었다. 심지어 계절조차도 반대였다. 12월의 크리스마스가 여름이라니. 동양인인데다가 영어를 못해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 나는 또래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감이 되고 따돌림을 당했다. 심지어 몇 년 뒤에는 부모님과도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부모님께서 당시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던 터라 한국과 뉴질랜드를 왕래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나는 다양한 출신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홈스테이를 시작했다. 내 나이 고작 10살. 그렇게 홀로 서기가 시작되었다. 타국에 홀로 남겨진 것도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것도 모두 무섭고 서러웠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혼자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홈스테이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는 했지만 각자 사는 게 바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홈스테이 부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지만 태생적으로 개인주의에 익숙한 뉴질랜드 사람들이다 보니 친부모님처럼 일일이 나를 챙겨주고 함께 놀아주지는 못했다. 덕분에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혼자 있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때로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왜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은 알려주면서 혼자 있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 다른 아이들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나는 왜 혼자 있는 거지? 그때 느낀 공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컸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침이 되면 깨워주는 사람 없이 알아서 일어나 혼자 아침을 챙겨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내가 늦잠을 자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서 미적거려도 부모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깨워서 학교에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홈스테이 부모님은 네가 쉬고 싶으면 쉬어야지 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나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나를 혼내거나 설득하는 어른이 없으니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내가 책임져야 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부모님께서 따뜻한 아침밥은 물론 점심 도시락까지 다 챙겨주셨지만 홈스테이에서는 달랐다. 제때 아침을 챙겨 먹지 않으면 배고픈 채로 수업을 들어야 했고 일찍 일어나 알아서 학교 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버스를 놓쳐 40분 이상 걸어서 등교해야 했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당연하게 챙겨주셨고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나의 생각, 감정과 기분을 눈치채 주셨다. 하지만 홈스테이에서는 아니었다. 아무도 나 대신 무언가를 해주지 않았다. 그 누구도 내가 직접 말하기 전까지 나의 생각을 알아주지 않았고 나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표현해야만 얻을 수 있었다. 좋은 건 좋다고, 싫은 건 싫다고, 먹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필요한 것도 먼저 이야기해야 했다. 1년, 2년, 5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외로움에 적응했다. 동시에 나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순간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나는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일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권리와 의무가 나뉘었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답을 스스로 찾아 나가며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다. 나만의 시간이란? 어렸을 때는 하지 말아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성인이 되니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자꾸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다 자기 개발까지 해야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한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만 하면 되었는데 사회인이 되니 의무가 더 많아졌다. 30대가 되니 연애는 물론 빨리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야 한다고 다들 겁을 준다. 지금 하는 일만으로도 벅차 죽겠는데 해도 해도 숙제가 끝이 없는 이 기분은 도대체 뭘까? 게다가 나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인지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 어깨가 더욱 무겁다. 모두 비슷하게 살아간다지만 이 길이 진정 맞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삶에 치여 초조해질 때마다 나는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라고 다짐한다. 그리고 플래너에 그날 할 일을 적을 때 나만의 시간을 계획한다. 이 시간에는 누구와 함께하지 않고 온전히 홀로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 마음 놓고 한숨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나에게 안정을 주는 시간이다. 이때 나는 진정한 나를 만난다. 나만의 시간이란 무엇일까? 나만의 시간은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 즉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한다. 일상을 바쁘게 보내다 보면 길을 헤매고 여기저기 부딪히게 된다. 나만의 시간은 그런 혼돈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시간으로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잠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 이때만큼은 무조건 앞으로 내달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중요한 점은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짬이 나면 혼자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만큼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자. 조용히 혼자 있고 싶지만 함께 놀자는 친구들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적 한 번쯤 있지 않은가? 화장실에 갈 때조차 항상 친구와 같이, 심지어 볼일 보는 친구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전날 밤새 과제를 하느라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는데 나만 빼고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봐 걱정이 되어 모임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을지도 모른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학창시절과는 또 다른 이유로 혼자 있는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보통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내 역량을 키우기보다 정치를 해야 능력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모처럼 느긋하게 혼자 점심을 먹고 싶거나 일이 바빠 동료들과의 티타임을 건너뛰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상사에게 요주의 인물로 찍힐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꾸역꾸역 동석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전보다 모임이 줄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을 챙기려면 혼자 있을 기회 자체가 없다. 기혼자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혼자 있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살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동창회며 동호회며 있는 대로 찾아다닌다. 자의로 혼자 있기를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는 게 불안해지는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미혼이다 보니 기혼인 친구들보다는 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데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혼자 있기가 쉽지 않다. 나를 관리하는 시간,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은 결국 내가 스스로 그 시간을 갖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시간인 셈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저는 매일 혼자 다니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에 홀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대부분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파에 누워서 온종일 의미 없이 핸드폰을 보거나 리모컨을 손에 쥐고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것이다. 무엇을 해볼까 싶다가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한다. 이런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 아니다. 우연히 생긴 여유 시간에 그동안 못한 일을 하는 건 역시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다. 머릿속으로 잠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 또한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 수 없다. 퇴근하고 집에서 혼자 하루를 되돌아보며 할 일은 다 했는지,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이 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평소에는 관심 없던 사람이 문득 떠올라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거나 SNS를 확인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틈틈이 이동 시간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간도 엄밀히 따지면 나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멍하니 출근길 버스에 앉아 회사에 도착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고민한다면 말이다. 이것은 나에게 집중한다기보다는 일과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과연 이 시간을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최근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해 본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자. 어쩌다 보니 생긴 여유 시간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진 적이 언제였는가? 근래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여유를 즐긴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아마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을 것이다.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나를 지키는 시간은 내가 나에게 선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 있는 습관이 자리 잡히면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다. 오늘만큼은 외부의 소음을 잠시 차단하고 스스로에게 시간을 선물해보자. 챕터 2.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 회복. 회복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오늘은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지 않았다. 옅은 잠에 취해 가만히 누워 있었다. 평소 같으면 5만 세고 일어나자. 오늘도 할 일이 많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며 스스로에게 잔소리를 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았다. 분명 일어날 힘은 있었지만 얼마 전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당장 무언가를 바꾸고 고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위로해주는 시간을 갖는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여도 타인은 내가 상처를 치유하고 에너지를 회복할 만큼 충분히 위로해주지 않는다. 반면 내가 나에게 건네는 위로는 횟수도 무제한이고 크기도 줄어들지 않는다. 나아가 나는 내가 가장 듣고 싶고 필요했던 말을 언제나 해줄 수 있다. 누구에게도 쉽게 받지 못할 최고의 위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처받거나 우울해하는 자신을 탐탁지 않아 한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자신이 나약해서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 자책한다. 약해진 자신을 회복시키려고 하기보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인간은 강해질 수 있을 만큼 약해질 수도 있다는 존재다. 지금 내가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통증과 감정은 나의 현재 상태를 알리는 신호다. 자신만 알아챌 수 있는 경고를 무시하고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더 지칠 수밖에 없다.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려면 나도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관찰하며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는 곧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던 문제들이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무언가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었다. 회복했을 뿐이었다. 우리에게는 모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런 시간을 허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여유를 선사한다. 늘 강할 필요는 없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 상처를 받았으면 치료하고 무언가 잘못했으면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슬프면 울고 힘들면 쉬고 무거우면 내려놓자.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굳이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말자. 혼자가 되면 나도 몰랐던 마음 한구석의 응어리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 응어리가 돌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돌봐야 한다. 혼자일 때 비로소 나의 예쁜 구석이 보인다. 나는 평소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감 넘치게 행동하지만 때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소심하게 굴기도 한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시기가 오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에 휩싸이기도 한다.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분명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타인에 비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괜히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망신을 당하기 싫어 여럿이 모인 자리를 피하거나 부족함을 들킬까봐 타인에게 큰 소리를 치기도 한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바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기준에서 벗어날 일도 없고 열등감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세간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에만 집중하자 라고 아무리 되뇌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르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다른 사람처럼 하지 못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단정지었다. 다른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나도 어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늘 남들보다 더 배우고 더 발전하고 더 빨라야 한다 생각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자책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뭐가 그리 불안했던 걸까? 그래서 과거에는 외모를 열심히 가꾸고 꾸준히 다이어트를 했다. 말투와 옷차림에 신경을 쓰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연연했다. 세상이 정한 멋진 사람의 기준을 달성하고 자신감이 높아지면 잠시나마 불안하지 않았다. 나의 본 모습을 감췄으니 누구도 나의 부족한 점을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꾸며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면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최악의 상태로 원상복귀했다. 미움받지 않으려고, 바보 같아 보이지 않으려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다시 힘들게 노력했다. 이런 행동은 나를 점점 어둠 속으로 몰아갔다. 모두가 인정하는 예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에 집착했다. 나는 왜 45kg이 될 수 없지? 나는 왜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 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등 작정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위해 거울로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봤다. 나 자신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생겨난 이유를 하나씩 생각해봤다. 온종일 공부하고 일하느라 살이 쪘다. 지난 몇 년간 책을 몇백 권씩 읽고 내내 컴퓨터 모니터를 보느라 눈이 나빠져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써야 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일을 내가 못하는 이유는 한 번도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 당연했다. 돌이켜보니 나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그 대신 다른 걸 이룬 것이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늘 탐탁지 않아 했던 지금 나의 모습 또한 내가 피땀 흘려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나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참 별로다. 왜 이것도 못하지?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은 늘 넘쳐난다. 하지만 나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생각할 기회는 흔치 않다. 아마 대부분, 와, 나 이거 진짜 잘하네, 보다, 난 왜 이것도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 적이 더 많았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저 이거 잘하죠?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호감을 얻을 테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대단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멋져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장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내가 달라 보인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이유 없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신감을 잃을 때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세상이 정한 예쁜 사람, 성공한 사람, 괜찮은 사람의 조건에서 잠시 멀어지면 나의 장점이 훨씬 두드러지게 보인다. 나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오로지 나의 기준으로 나를 차근차근 들여다봤다. 모두가 좋아하는 긴 머리에 청순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큼직큼직해서 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다. 나만의 매력은 충분했다. 더 꾸미지 않아도 나는 이미 아름다웠다. 그것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 한 것이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특별히 나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걸 보면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매일 열심히 하던 화장 또한 잘하지 않는다. 지금 나의 모습으로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집중하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모두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잠시 혼자가 됨으로써 나만의 장점을 뚜렷하게 확인하고 스스로를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의 시간을 통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나아가 이 깨달음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나만의 가치를 찾아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알게 되었다. 지금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힘들어하고 있다면 혼자만의 시간이 특효약이 되어줄 것이다. 남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자신만의 생각을 들어보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자. 좋은 음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면 건강해지듯 좋은 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 자신을 채우면 강해질 수 있다. 나는 최고의 고민 상담사. 누구에게나 각자 말 못한 사정이 있다. 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초라해서 타인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끙끙 골머리를 앓는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스레 앞날이 막막하고 불안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할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조금 나아질까 싶어 핸드폰의 연락처를 뒤져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본다. 뭐해? 그냥 문자 보내봤어. 잘 지내지? 응,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친구의 답장이 돌아온다. 그럼 나는 넉살 좋게 대답한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내 말이다. 그럼 별일 있겠니? 이렇게 대화가 싱겁게 끝난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상대는 내가 말하지 않은 속사정까지는 모르니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른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내 마음속에서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어나가기가 힘들다. 무엇보다 나의 걱정거리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 찝찝하다. 우리는 고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한다. 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문제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딱히 없다. 타인이 나의 복잡한 마음까지 정리해주지는 못할 테니까 말이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불만과 어려움을 털어놓는 행동은 그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야 할까? 바로 나 자신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들이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너무 겁이 날 때, 불안할 때, 답답할 때마다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나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속으로 되뇌인다.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후련해질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나만을 위한 가장 든든하고 무조건적인 지지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